네, 안녕하세요. 수험생활의 확신을 드리는 감성 로스쿨입니다. 이번에는 과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우선 나는 리트 보면 과학부터 풀 거다 하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겠죠. 저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과학 지문을 마지막에 푸나요? 더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과학 지문이 더 어렵죠? 그 이유는 바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또 너무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리트를 잘 볼 수 있는지.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 맞아. 배경 지식 중요했어.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과학 팟캐스트와 배경 지식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막막함을 깨주고자 합니다. 리트에 출제된 내용, 최소한 중요했던 내용,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같이 풀면 좋은 문제까지 넣어서 저희가 최소한 다는 못해도 우선순위는 지킬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목차 설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학문의 목차가 아니라 리트만을 위한 목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트를 위한 과학 배경 지식, 그 중에 생물 같은 경우에 제가 공통과학 생물 1을 다 뒤져도 결국에 4가지 목차로 좁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세포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물질 대사, 세 번째, 항상성, 네 번째, 유전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생물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번식하고 군집을 이루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포의 구조라는 건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단위를 말해주는 것이고, 대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영양소를 어떻게 바꾸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항상성은 뭡니까? 호르몬과 신경계들, 이것들이 다 우리 몸을 어떻게 일정 상태로 유지시키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일정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마지막 유전이라는 건 이 세포가 어떻게 번식하게 되는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목차라는 것보다도 시험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보면 이제는 이런 생물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물리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섞여서 복합 지문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소한 우리가 개념과 단어는 알아야 일단 읽고 이해하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랑 생물이랑 또 기술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되고 나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재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용어들은 다 새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학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시간은 생명 시스템의 단위예요. 단위. 여러분, 단위가 뭐죠? 단위라고 하면 전체를 구성하는 기준, 또 구성하는 덩어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물 지문에는 2023년도, 2021년도 그전에도 또 많이 나왔던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에코, 세포막, 세포벽, 그쵸? 이 모든 친구들을 쉽게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잠깐만. 근데 여러분, 따라오는 건 좋지만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들을 왜 알아야 되죠? 리트를 잘 보려고? 좋아요, 그것도 맞는데 또 생물이라는 영역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포의 단백질 생산과 이동이라는 건 사실상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세포의 기능, 그 다음에 생명 현상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가 바로 생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이 세포는 동물 세포가 있고 식물 세포가 있잖아요. 그다음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 공장에 비유하자면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게 있죠. 핵이라는 건 하나의 본부예요. 본부. 그래서 공장에서 전체에 대한 계획과 지시도 내리고,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보솜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만드는 생산 라인이다. 그래서 RNA, 그러니까 메신저가 온 거죠. 그러면 이게 DNA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리보솜에서 이걸 쫙 보고 읽고, 좋아, 이렇게 생산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소포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포체는 이제 이 생산된 것을
가공 혹은 포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 지방들을 가공하고 또 생산물의 초기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골지체라고 있습니다. 골지체는 최종 포장하고 분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된 단백질을 배송을 준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생물이라는 거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메커니즘, 프로토콜,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미토콘드리아 하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발전소다,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이라는 건 하나의 출입문이겠죠. 그래서 세포막 안에, 그다음 밖에,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는 단어장도 함께 참고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문제에서 못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메꿔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단단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2023 단백질 신호 서열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세포 내 단백질 운반 경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포 내부로 가거나 세포 외부 또는 세포막으로 가거나.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리보솜이 하나의 생산 라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이고 하나의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원래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필요할 때는 소포체에 붙어서 결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면 그걸 덧붙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내부로 가는 건 질, 핵, 미토콘드리아, 또 자유리보솜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낸 단백질, 그죠?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들은 세포 내의 어떤 대사 반응, 포도당을 분해하고 해당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또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핵으로 이동한다면 화학 복제하고 또 전사 조절을 한다. 전사라는 것도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면 당연히 아까 뭐라고? 에너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세포 호흡을 통한 ATP 생성에 관여를 하겠다. 그죠? 그다음 리소솜으로 이동하면 불필요한 물질들을 분해해서 세포 내 청소 기능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세포 내부 단백질들은 다 하나로 관통시킨다면 세포의 유지와 생존을 책임지는 기관들, 그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구조를 유지하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청소까지 하는 이런 관리팀. 자, 그럼 외부로 나간다. 오케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방출된 단백질들은 호르몬, 효소, 항체 등으로서 세포 외부, 혈액, 아니면 세포 사이 공간 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소화관으로 가고 인슐린은 혈액으로 분비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기출문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신호 서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서열이라는 거 그냥 보고도 풀 수 있지 않았나? 좋아요, 보고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응용된 것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왔고 진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곱씹어서 풀었던 질문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한번 가볼게요. 뭐가 나왔었죠? KDEL, NLS, NES, MTS, 그죠? 자, 세포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은 택배 상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쿠팡 이런 데서 받아보면 택배 배송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배송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KDEL은 소포체로 보내는 코드다. 그 다음에 NLS, NES는 핵 안으로 가냐, 핵 바깥으로 나가냐, TS는 미토콘드리아로 보내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05호에 사는데 104호로 가면 완전 잘못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은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소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장소로 가면 누가 아픕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파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단백질의 서열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약물 같은 거에다가 특정 목적지를 넣어서 병든 세포 혹은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약물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생물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틀은 생명의 원리, 대사, 유전, 군집, 그리고 그 안에서 비유하기 참 좋은 형태는 공장과 같은 형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 인류한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주된 과제일 테고, 또 그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은 뭐겠습니까?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생물뿐만이 아니라 암치료, 또 바르브르크 효과, 광역학 치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소재 자체는 표준되어 있지만 과학의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서 봤던 단어 외워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재 자체는 새로운 걸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은 훨씬 편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양의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확실히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과학이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선거에서 사표 있는 것처럼, 사표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내시는 분들도 자기 문제를 다 틀리면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과학과 경제가 똑같은 양의 배경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과학이 더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리트의 지원자들은 상경계열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같은 게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과학도 그렇고 제가 갖고 가는 배경 지식의 공부 방향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시면 좋고, 또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비하셔도 좋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재는 바뀌어도 안에 쓰이는 단어까지 다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시간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 꼭 외우면서 정리하면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